문광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운도화의 송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잘 기억나십니까? 영운 직은선사와 현사 사비선사를 용호상박이다. 용호상박이다. 그러나 이 용호상박에서도 마지막에 이 장량의 한곡조, 장자방의 그 피리소리 한곡조가 결국은 더 수승하다. 망고에 지금 이름이 나 있다 얘기했는데 그걸 바로 현사 사비선사의 제당은 심제당이나 간보노용 유미철이라 지당하기는 심히 지당하나 감히 보정하건대 노영께서 용운선사께서 확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장하노라라고 했던 이 현사 사비선사의 한마디를 이 용호상박인 과정에서도 결국은 장량의 지혜 그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항우를 굴복시키는 그런 부분과 이제 연계시켜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이 미철이란 말을 확철하지 못하다. 그럼 이제 확철대화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게 돈점 논쟁에서 도노 점수는 됐는데 도노 돈수는 안 됐다. 이렇게 이 미철이라는 현사 사비선사의 얘기를 말씀을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 돈점 논쟁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점 논쟁은 그 자체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이걸 이제 수중론이라 그래요. 이제 불교 선학에서는 닦는 부분과 그다음에 얼마만큼 증득했느냐를 공부가 끝이 났느냐 안 났느냐라고 하는 걸 증득했느냐 아니냐고 하는 거를 이제 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논의를 했던 것이 이게 바로 돈점 논쟁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논쟁이고 이 논쟁은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죠. 내가 공부 다 됐다 그러고 공부 안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노 점수도 끝까지 정진하자는데 낙처가 있는 것이고 도노 돈수도 마지막 공부가 끝나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도노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분에 있어가지고 첨예하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돈점 논쟁도 우리가 중도적 회통이 필요하다. 중도적 회통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논문에 썼던 표현인데요. 중도적 회통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도노 점수 같은 경우는 마치 어머니 같은 거예요. 애가 공부를 못해요. 너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와라. 일단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부터는 공부가 10주 초주가 되면 발심주가 되면 제대로 발심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묘가까지는 쭉 공부가 돼 나간다. 닦는 바 없이 점수로서도 쭉 십행, 십회양, 십진, 등강, 묘가까지 쭉 간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게 완벽한 깨달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국사도.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도노라고 하는 거는 단박에 말이죠. 단박에 10주 초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노 점수는 발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발심. 열반경에도 나오잖아요. 발심과 필경. 열반에 드는 게 이 둘 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이 가운데 발심이 더 어렵다. 열반에 들어는 필경의 세계보다는 묘각보다 발심이 더 어렵다. 이런 표현이 열반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시 이심 선심남이라 발심과 필경이 이 두 개가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불별이다. 여시 이시 선심남 이게 좀 한번 써볼까요? 발심과 필경 이게 이제 발심은 초발심이고 필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반입니다. 열반이고 깨달음의 완성이죠. 두 개가 다르지 않으니 이와 같은 두 마음 가운데 선심난 앞에 있는 발심이 더 어렵다. 그러니까 도노 점수는 발심을 시키기 위한 데 포커스가 있어요. 10주 초주, 10신이 구족돼서 10주 초주가 되면 초발심주가 되면 발심이 되면 선제동자가 그 발심 하나로 묘가까지 가잖아요. 처음에 한번 초견성이 중요하다. 이게 지금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게 중요하다. 개심이 중요하다. 개안이 중요하다. 처음에. 이걸 중시하면서 여기까지만 오면은 넌 공부가 될 거야.
그래서 도노라는 말을 비록 해오이지만 확실한 증오가 아니라 해오이지만 이걸 도노라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점수를 하니까 이 처음에 발심을 중시해야 하는 이 어머니와 같은 자상함이 있다면 도노 돈수는 지금 여기에 발심은 여기고 묘각은 여기에 있는데 이거를 도노라고 해버리면 이 묘각이 와서 이 도노가 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묘각의 도노는 돈수여야만 된다. 이게 엄격하죠. 그래서 여러분 도노, 돈수는 마치 아버지와 같은 엄격함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는 없고 어머니만 있고 아버지만 없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도노, 돈수는 필경이 중요하다. 돈수론에서는 여기가 중요하고 여기는 점수론에서는 초발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중도적으로 해통할 필요가 있다. 두 개 다 필요하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반경 구정을 놓고 볼 때 이러한 돈점 논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수중론이에요. 수중론. 그러나 여기에서 현사사비선사가 미철이라고 했는 거는 용운선사가 돈수가 안 됐다. 아직까지 깨달음이 덜 됐다. 돈수 측면에서 볼 때는 확철하지 못하다. 그 뜻이냐? 그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점 논쟁으로서 이 얘기를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거는 이런 이론적인, 선학적인 이론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 현사사비선사가 어째서 미철이라 했는고 이걸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셔야 되는 향상구입니다. 이거는 선학의 세계가 아니라 선의 세계입니다. 참구의 세계고 참선을 직접 해야 되는 세계고 여기에서 생각이 끊어져서 현사사비선사가 확철하지 못하다고 했던 그 한마디 말했던 그 낙처와 내 마음이 개합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터졌을 때 이 의미를 다 알게 된다 하는 거죠. 그게 히말라야 8,000m 고지 가운데 큰 높은 봉우리 가운데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산 밑에서 등산로를 얘기하고 일로 가야 되고 이리 가면 틀렸고 이리 가서 가야 정상이 되고 어떻게 언어 문자로 말로 실제로 그 수행하지 않고 논의로서 개념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운도화의 현사사비선사의 이 철저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선악으로도 접근하지 마셔라. 조주 십종병, 무자화두 십종병, 조주 무자화두의 십종병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아주 최고의 논쟁을 가지고도 이건 얘기해서는 안 된다. 낙처가 다르다. 분명하게 현사사비선사의 낙처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는 깊고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현사사비선사가 미철이라고 했는 부분과 딱 들어가서 개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님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됩니까?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까지 해야 뭐 우리가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 깨달음 관심 없고 내 마음만 좀 편해지는 그런 명상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왜 천명을 받아서 왜 태어났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적당하게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이런 걸 좀 잘 누리다가 막 또 좀 남들보다 좀 편하게 좀 장수해서 살다가 죽어서 다음 생에 또 태어나가지고 또 이런 생활 또 이렇게 하고 이러려고 우리가 천명을 받고 태어났겠습니까? 다음 생에 또 태어나면 또 아기가 돼가지고 땅에 기고 기저귀를 차고 부모가 없으면 살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고락이 많은 상반하는 이 고통의 세계 일체가 고 아닙니까?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한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지금 수없이 많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를 다 갖춘 사람들이 지금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소송이 붙어 있고 남의 비난을 받고 이 한 가지 걱정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런 가운데 조금 그냥 마음만 편해지려고 우리가 하늘의 천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겠습니까? 그러려고 온 게 아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는 마지막 궁극 지점을 알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설사 이렇게 해서
다음 생에 윤회하는 정도로 공부가 끝이 못 났다 하더라도 헌출하게 투과가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큰 오히려 보살행을 하러 온다 이 말이죠. 그런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까지 불태전의 경지까지 다음 생에 이 생에 공부했던 걸 다 그대로 그 자리에서 써먹을 수 있는 불태전 지위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공부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몰랐는데 알았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게 이 선문 염송에 제가 뽑아놓은 이 향상구에 역대 큰 스님들이 다 이거 향상구다고 얘기해놓은 이거를 보고 내가 지금 막힌 부분이 있으면 참선하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이 BTN에 나와서 제가 모든 대중들이 공부하시는 여기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마지막 우리의 목표점은 알고 가야 된다. 우리의 천명이 무엇이냐. 우리 과연 우리의 천명이 무엇인가를 자각하고 살아야 되죠.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 뭐하러 사람 몸을 받고 왔느냐. 또다시 윤회를 하려고 윤회의 업을 지으려고 좀 복만 받으려고 다음 생에 조금 좋은 몸 받아서 태어나서 복 있게 태어나려고 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천명이 그렇지 않습니다. 천명지위 성이라 그랬잖아요. 유교 중용에서. 우리 이 불성짜리, 근본 자성짜리, 불성 성품짜리 이걸 확철하게 보려고 이거 하기 위해서 근본 성품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천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향상구를 투과를 해야 됩니다. 근본의 견성을 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이 관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조사관이에요. 이 관문을 뚫고 지나가야만 이걸 뚫을 투자라 그래요. 투가해서 지나가야만 이 자리가 되고 천명을 알았다 그래요. 이게 이제 공자는 지천명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왜 태어났구나. 지천명이 천명을 아는 거예요. 천명을 아는 거는 이 성품을 아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뭡니까? 우린 참선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참선의 의미예요. 이것이 아니면 전부 외도선, 범부선이에요. 그냥 조금 힐링하려고 하는 거에서 끝난다. 이런 근본 성품짜리를 깨달아 들어가는 거하고 관계없는 명상은 모두 범부선, 외도선이라 그래요. 규봉종밀선사가 외도선, 범부선, 소승성, 대승성, 최상승성 이렇게 나눠놨지 않습니까? 구분해서. 명상은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명을 이해한다면 소승선, 적어도 아라한가를 증득하고 대승선, 나만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도 같이 아라한가를 증득하도록 보살심을 발휘해서 수행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고 선언을 열고 같이 수행을 하게 만들어가는 데까지. 그래서 최상승선, 열애가 되는 그 순간까지 함께 공부해 나가는 길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난해한 공안들을 가지고 이런 향상구 공안을 우리가 투득하기 위해서 선정에 들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셨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잘 이해하시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취합열 선사의 송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도화견우 위 무일언이 복숭아 꽃을 본 이후로 의심이 없다고 얘기했으니 직지여금 갱불이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시는 갱불이라 다시는 의심이 없었다. 참 멋진 오도송입니다. 영운선사. 그 다음부터 복숭아꽃 한번 보고 영원히 의심이 없어졌다. 확철되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주율의 본시로다. 아주 그 장한 뜻, 장한 뜻, 그 장한 뜻이 말이죠. 유래가 유래 온 것이 장한 뜻이 본래부터 온 것이 시이로다. 그러하도다. 원래부터 그래 했다는 거예요. 이 영운 그 선사가 깨닫기 이전에 복사꽃을 보고 깨닫기 이전에 원래부터 그런 장한 뜻이 있었겠구나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30년 동안 칼을 찾는 나그네로 철저하게 수행을 안 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본래부터 그런 장한 뜻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양문현사 언미철인데 만약에 현사 스님이 철자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낙처가 뭡니까? 라고 하여 묻는다면 현전 작물, 그죠? 자가지로다. 눈앞에 있는 작물이 왜 그 도둑에서 이게 훔쳐가지고
전당포 같은 맡기는 거를 이제 작물이라 그러잖아요. 작물앱이라 그러고 뭐 작물이라고 해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그걸 작물이라 그러잖아요. 눈앞의 작물은 자기 스스로가 알겠지 그랬어요. 여기 작물이 왜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선사들을 눈 밝은 선사를 이 도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도적. 이 도적이 나쁜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이 도적이. 그래서 옛날에 큰 스님들은 어떤 큰 스님, 도반 스님이 입적하시면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이 만사에다가죠. 추모하는 그 송에다가 이 도적아 이렇게 돼요. 적적아. 이 도적이 이제 세상을 등지고 갔구나. 막 도적이란 말을 막 써놨습니다. 성철 스님도 나는 세상을 속였다 그랬거든요. 속였다. 이게 뭡니까? 백염적이다 이거죠. 백염적. 최고의 도적을 백염적이라 그래요. 백주대낮에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도적질을 하는 그걸 백주대낮에 그 백염적이라고 하는데 이걸 최고의 선지식이라 해요. 최고의 선지식. 무엇을 훔친 겁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현사 사비선사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감히 보장할 수 있다. 응? 철저하지 못하다. 영운선사가 복사꽃을 보고 확철이 깨달아서 위산 스님한테 인가를 받았는데 확철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던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뜻을 몰라서 넋을 잃고 멍하니 있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눈을 보고도 말을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그 말을 듣고도 그냥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게 바로 도적질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 뜨고 있는데 코를 베어 가듯이 선지식 스님들이 법을 어려운 고준한 법문을 선 법문을 해서 대중들이 이 법을 모를 때 그런 순간을 뭐라 그러냐면 도적질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향상구처럼 어려운 공안을 했는데 한마디 해보라 그러면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는 거잖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라. 그걸 백염적입니다. 백주대낮에 도적질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적질을 해서 가져간 물건이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눈앞에 작물, 도적질을 해서 가져간 작물이에요. 근데 작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재밌습니다. 자, 도적질을 해서 도둑이 물건을 훔쳤어요. 물건을 훔쳤는데 이거를 다른 데서 이제 작물로 잡혀가지고 이제 팔거나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손이 이렇게 바뀔 수 있죠. 팔고. 예를 들어서 뭐 문화재다 이런 것도. 문화재도 도구를 해가지고 처음에 도적질을 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어디에다 팔았어요. 그 사람이 또다시 팔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작물이 처음 도적이 이 처음에 훔친 그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거를 팔고 한 사람들은 그냥 사고 팔고 했는 것밖에 없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의미는 몰라요. 의미는 모르는데 물건만 사고 팔고 했는 사람들이 이제 작물 거래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처음에 그 물건을 훔쳐온 도적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눈앞의 작물들을 말이죠. 현전 작물은 스스로 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진짜 도적질을 해와서 본인이 수승한 능력으로 그거를 눈 뜨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는 앞에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물건이 손을 건너와서 왔는 물건인지 스스로 다 알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물건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안다 이 말이에요. 값어치를. 작물은 뭡니까? 눈앞의 작물은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뭘 스스로 압니까? 도적이 가져온 물건인지 손이 바뀌어서 바뀌어서 주인이 바뀐 물건인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아주 고준한 선법문을 했는 선지식인지 최고의 선사인지 아니면 남의 얘기만 듣고 그 말만 따라서 하고 알겠느냐 이럴 수 있죠.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는 그만큼 도가 높거나 선정의 세계나 지혜가 없는데도 남에게 이렇게 말만 들어가지고 전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작아지라. 스스로 다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작물이 그런 의미로서 지금 여기에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현사 사비선사의 말씀을 묻는다면은 눈앞에 있는 작물이 스스로 알 것이다. 이 작물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한마디 말이죠. 한마디 말, 남아있는 한마디 말입니다. 정말 선지식이 멋지게 한마디 한 거. 근데 이거를 말 뜻을 알고 본인이 그 법을 자유롭게 수용해서 쓰고 이 교화하고 법을 펴고 하는데 쓰는 본인이 쓸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것과 말만 작물을 옮겨가지고 사고팔고 하듯이 말만 그냥 알아서 하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스스로 알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 송도 멋진 송이 아닐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도진 선사의 송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운도와 견 친절하니 영운 선사의 복숭아 꽃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친절하다. 여기 이제 우리가 친절하다 말은 많이 씁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죠. 절 중에 제일 좋은 절은 친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좋은 표현이죠. 아주 우리가 조금 무뚝뚝하잖아요. 절에 오는 사람들에게 무뚝뚝한데 가장 좋은 절은 친절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친절 글자가 이거예요. 아주 친하고 절실한 겁니다. 친절하고 아주 절실해요. 딱 들어맞게 그게 맞게 참 자상하게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걸 친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영운 선사가 복사꽃을 본 것이 아주 친절하다. 여기는 번역을 제가 정겹게 하니 이렇게 했어요. 아주 정겹다. 그전에는 복사꽃이 피어도 무정했죠.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소설이 있고 유정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걸 봐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복사꽃이 피어도 뭐 봄인지 뭐 어떤 건지 아무도 몰라요. 느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복사꽃을 보고 마음이 활짝 열렸다. 그랬을 때 그 복사꽃을 보는 게 얼마나 정겹고 반갑고 그랬겠습니까? 이걸 이제 친절하다. 아주 절실하면서도 아주 이제 친근감이 있고 정감이 있는 것이죠. 영준 초월 고금처리로다. 영준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높은 자질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자, 준자 전부 다 이름에 많이 쓰죠. 이름에 많이 쓰죠. 준걸 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높은 아주 고준한 했을 때 준자 쓰고요. 아주 영웅했을 때 영자 쓰고요. 꽃뿌리 영자인데 아주 멋있는 글자죠. 멋진 인재들, 아주 훌륭한 분을 영준이라 그래요. 높은 자질이 초월함이 고금의 철인을 초월했도다. 이게 절이다, 철이다, 절이다 전부 운자를 맞춰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철학이라는 표현을 이제 일본인들이 필라소피라고 하는 걸 이제 철학이라고 해서 만들어낸 건데 이거는 이제 이런 데 썼던 표현이죠. 원래 철인이라고 하는 게 플라톤의 철인이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지혜가 있는 분을 말하는 거죠. 지혜가 있는 분이 철인입니다. 고금의 철인보다 훨씬 뛰어났다. 누가요? 이 영준들이. 자, 이게 여기 나온 분들은 단순하게 뛰어난 사람 수준이 아니에요. 이분들의 뛰어남은 영준 초월 고금 철이라 높은 자질의 어떤 수준이 영준이 이 자질이 고금에 있는 철인을 초월했다 그랬어요. 유사일에 지금까지 많은 훌륭한 정신의 스승들이 많이 있는데 영운 선사가 복숭아꽃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철인들 철학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이제 철학자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제 서양 철학에서 가져온 용어의 번역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철이라고 하는 뜻을 원래 아주 정신적으로 수승한 분을 말해요. 여러분 필로소피라고 하는 게 필로스와 소피아의 합친 말이잖아요. 그죠? 지혜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죠? 필로스와 소피아. 지에지라 그래요. 그죠? 에지입니다. 이게 이제 지혜에 대한 사랑인데 타너스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동양 철학이란 말씀은 안 된다 그래요. 동양 철학 같은 거 이런 말씀은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철학이라고 하는 말은 서양 철학에서 필로소피의 역어로서 일본에서 만든 철학이란 용어인데 서양에서 말하는 철학, 에이지라고 했을 때 이 지혜는 생각이 아직 붙어 있다 이거예요. 생각이. 사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사유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동양에서 말하는 지는 말이죠. 지라고 하는 거는 진지예요. 진지. 진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는 것이 끊어진 지혜라는 거예요.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들어가서 그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가면 여기에 뭐 기하학, 논리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생각 끊어진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불이문, 일주문에 마음 비운, 무심의 자리로 들어가는 건데 진지는 무심의 경지, 대무심을 정득한 경지인데 서양에서 말하는 필로소피는 여기에서 지혜에 대한 사랑은 어떤 알의 세계가 있고 이건 사유의 세계잖아요. 근데 이건 동양은 다르기 때문에 필로소피의 역어로서의 철학이란 말 쓰지 말자. 그래서 동양 사상이라고 해야 돼. 동양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동양 사상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쓰자. 동양 철학이라고 하면 서양 철학에 대한 역어로서 잣대로서 동양의 모든 걸 보고 있는 건데 생각 끊어진 자리, 많이 알아서 아는 것은 알미 끊어져서 생각이 끊어져서 아는 것에 비하면 아주 그 지혜에 비하면 아주 부족한 것이다라고 하는 타너 스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양 사상이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 끊어진 자리로 가는 거다. 그래서 여기 그런 의미로서 이제 철학이란 말을 쓰지 말자. 동양에 있어서는 타너 스님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철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이거 벌써 옛날에 썼던 선사들의 그 개송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철은 철인이에요. 이게 철학이 아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철은 철학이 아니었어요. 철인, 이건 뭡니까? 아주 수준 높은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 있는 데까지 철을 썼잖아요. 그래서 철학이란 단어가 일본인이 역어를 쓰면서 왜곡된 부분이 많다. 타너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운도화라고 하는 그 꽃을 본 것이 참으로 아주 친절한데 그게 어느 정도냐? 역대의 모든 철인들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그 멋진 그러한 그 수준이었다. 영준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족 고륜 명교결이요. 여기서 성족이라고 했을 때 족자는 말이죠. 이제 보금자리란 뜻이에요. 보금자리. 그러면 하늘에 별자리가 있잖아요. 별자리가 있는 걸 이제 성족이라고 했어요. 자리들이 별자리가 있습니다. 28수라고 해요. 동양에서는 28수라고 그러고 서양에서 보는 별자리가 이렇게 모아 있는 별자리를 다르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똑같은 별을 놓고 별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이 별자리라고 하는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세종대왕 때 하늘의 천문을 다 그렇게 만들어서 더 정립을 했지 않습니까? 음악도 정립하고 훈민정음도 만들고 하늘의 천문학도 바로 정착을 시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천문도라고 하는 것들을 쭉 분석을 했을 때 동양에서 말하는 28수 북극성을 중심으로 자미원국이 있고 태미원국 이렇게 해서 쭉 보국이 쫙 차여져 있잖아요. 은하수가 쫙 있고 그걸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그러는데 하늘의 별자리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성족이라 그랬어요. 성족 가운데 고륜, 외로운 바퀴가 하나 있다. 그거는 이제 달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달을 말하는 거예요. 외로운 바퀴, 달이란 말이죠. 달은 보통 우리 불교에서는 하늘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달, 지월론에서 알 수 있듯이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 밝고 밝은 그 달이지만 외로운 달은 명교결이요. 그 밝고 교라고 하는 것은 환합니다. 힐교자인데 환하다는 너무 밝으면 환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교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환하고 밝은데 또 정결하고 깔끔하고 깨끗한 거를 교결이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별자리들 가운데 외롭게 떠 있는 그 달이 밝고 깨끗하고 아주 정갈하기가 이를 말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가운데 이를 말로 할 수 없다. 하늘 가운데 우뚝하니 서 있는 밤에 떠 있는 달을 말하는 겁니다. 리인, 그죠? 날카로운 칼날, 정휘, 아주 정미한 휘두름. 이제 칼날에 밝은 그 광채죠, 광채. 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불광, 부처님의 그 광명 같은 것이 환하게 펼쳐졌을 때
불일증이 법륜전 그러잖아요. 그 부처님의 태양이 계속 끊임없이 비치기를 바란다 했을 때 빛날 휘자입니다. 그 날카로운 칼날이 이 정체로운 정미로운 그런 그 맑은 빛은 용무저리로다. 그 사용을 해도 끊어지지가 않는구나. 여기서 이제 칼날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심검객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운도화에 나오는 개송에 도진선사는 현사사비선사는 얘기가 없어요. 영운선사의 경지가 이렇게도 깊고 깊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현사사비선사 얘기를 하겠죠. 영운선사의 경지를 최고로 지금 칭송했어요. 고금에 있는 철인들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달과 같이 외롭게 떠 있는 달과 같이 밝고 깨끗하고 깨끗하다. 그리고 그 칼날이 아주 맑고 아주 그 정미로운 광채가 아무리 써도 마를 날이 없다.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영운선사를 아주 높이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우송하되 이제 현사사비선사를 얘기하겠죠. 용상 상봉 새 불군하니 용과 코끼리가 서로 만나가지고 용과 코끼리가 서로 만났다. 지난번에는 용과 호랑이를 얘기했어요. 그죠? 용어상박이라 그랬는데 지금 용과 코끼리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을 짓거나 건물을 우리가 이 한옥 지을 때 상냥합니다. 그죠? 상냥할 때 위에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쓸 때 이쪽으로 이제 용을 쓰고 말이죠. 맨 위에 용을 쓰고 여기는 이제 상을 쓰는데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이거 뒤집어서 쓰잖아요. 용과 상을 거꾸로 쓴단 말이죠.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써볼까요? 이제 이래 놓고 이게 불기 그죠? 불기 몇 년 이래 가지고 상냥한다. 그죠? 상냥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딱 이렇게 쓰죠. 여기다가 용과 상을 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건할 때 용상방이라 그러잖아요. 이 방에 정진하러 들어온 분들이 용도 있고 코끼리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라성과 같은 훌륭한 인물들을 용상이라고도 씁니다. 용상방이라고 쓰기도 하고 상냥문에 용과 상을 쓰기도 하고 지난번에는 용호상박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용상이라 그랬어요. 용상이 상봉하는데 용과 말이죠. 코끼리가 서로 만나는 것. 세불군이라 온 세상에 무리군자, 무리 짓지 않는다, 많지 않다, 드물다 이런 뜻으로 여기를 썼습니다. 이렇게 용과 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용과 코끼리가 누구겠어요? 영운선사와 현사사비선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과 코끼리 서로 만나는 것은 세상에 드문 일이니 일례일거 현소친이로다. 한 번 오고 한 번 가는 것이 여기에서 친소가 환하게 드러났구나. 한 번 오고 한 번 가는 거 이게 이제 거래하는 건데요. 거래하는 게 단순히 그냥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주고받는 거죠. 수작 우리가 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수작이라 그래요. 뭐 수작한다 이런 말이 좀 나쁘게 쓰이지만 원래 좋은 뜻이죠. 잔을 주고받는 겁니다. 서로 거래하는 거, 수작하는 거, 법을 주고받는 거, 이제 수수하는 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한마디 여기서 오도성을 읊으니 한마디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죠? 한마디 요즘 우리로 말하면 댓글이죠. 댓글. 그리고 착어라 그래요. 이게 이제 댓글하고 착어하고 똑같은 표현 아닙니까? 이게 붙을 착자니까. 붙일 착자인데 이걸 우리가 댓글이라 그래요. 갖다 붙인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착어는 아주 깨달은 말들, 이제 조사의 어록 같은 그런 아주 멋진 소음과 염으로 착어를 달아놨어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지만 댓글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다 구업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말을 하기도 하고 익명성에 감추어져서 막 댓글을 다는데 여러분 착어라고 생각하고 하십시오. 조사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정말 진리의 한 말씀을 남기는 그런 심정으로 남의 글과 남의 영상에 댓글을 달아야 돼요. 저도 처음에 유튜브 처음에 영상을 올렸을 때 제가 모셨던 해암 큰 스님의
그 영상을 참선법 영상을 올렸어요. 그 처음에는 뭐 싫어요, 뭐 그러고 뭐 댓글 나쁜 말도 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해도 한 5%는 일본 응원하는 사람이 있대요. 한국인인데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것도 자유죠.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이게 내용이 틀린 말이 없는데 막 이렇게 댓글이 안 좋게 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러면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상처를 많이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해암 큰 스님 법문을 종정 스님 법문을 참선법 했는데 거기에다 대고 막 싫어요를 하고 막 이상한 댓글 다는 걸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댓글을 마음에 담고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하자면 댓글로부터 해방됐어요. 해탈했어요. 저 별로 신경 쓸 부분이 아니다. 무심코 던진 말에 너무 충격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면 상관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거나 관계된 분들에게 얘기하십시오. 남의 댓글에 너무 상처받지 말아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남에게 그 악구중재를 하냐 말이에요. 왜 구업을 짓냐 말이에요. 댓글 잘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 없거나 아니면은 남에게는 좋은 말, 찬탄하는 말만 해야지. 거기에다 대고 막 욕을 하고 뭐 자기 생각을 말한다면서 남을 비판하고 다 구업을 짓는 것이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구업이 이루 말로 할 수 없다. 우리가 시박중재 가운데 신구의 3업 가운데 구업이 4개로 제일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거래라고 하는 표현을 쓰다 그랬습니다. 한마디 주고받는 거예요. 차거로서 주고받는 겁니다. 한마디 가고 한마디 오는데 그것이 친소를 드러냈다. 친소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누가 더 정밀하고 누가 더 어떤 그 부분에 경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친소가 드러났다는 거는. 여기는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르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용과 코끼리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시인, 불호, 기중지하야 이 시속의 사람들, 이 그때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의 종지를 깨닫지 못하고 영운도와 영운선사의 깨달음과 현사사비선사가 마지막으로 했던 이 한마디 말씀. 여러분 영운선사에 대해서 현사사비선사가 댓글을 악플을 단 겁니까? 악성 댓글을 악플을 단 건가요? 착어를 아주 나쁜 의도로 단 겁니까?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 종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불호기중지라 그랬습니다. 이 지라고 하는 건 종지입니다. 종지. 낙처. 종지가 없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다 그래서 탄어 스님이. 핵심 그 근본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경을 보거나 이론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종지를 알아야 돼요. 현사사비선사가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종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종지를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악플 단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난한 걸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적엽심지 장객진이로다. 그 세상 사람들은 이 현사사비선사의 이 마음속의 낙천을 알지 못하고 단순하게 그냥 비난했는 것 정도로만 알고 말이죠. 잎을 따고 가지를 찾았던 찾다가 장객진으로다. 나그네가 돌아다니면 먼지가 묻잖아요. 그 객진이라고 하는 객진 번뇌를 객진이라 그러죠. 온갖 번뇌, 때만 묻히는 거죠. 때만 길이길이 묻히고 있구나. 여기에 영운선사의 오도성의 구절을 잎과 잎이 지고 얼마나 가지가 났던고 하는 구절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 잎을 찾고 가지를 찾고 잎을 따고 가지를 찾고 이렇게 하다가 나그네가 아주 그냥 객진번뇌 먼지만 풀풀 날리고 티끌만 뒤집어 썼다. 번뇌만 실컷 일으켰었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용과 코끼리다. 영운선사와 현사선사는 그러한 경지에 있다. 근데 영운선사는 우리가 누구나 다 칭송할 수 있는데 현사사비선사가 왜 그러한 말을 했겠느냐. 그 종지를 알지 못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사람들이 객진번뇌, 다시는 무명번뇌만 더 더해가고 있구나. 그래서 종지를 알아야만 되겠다. 영운선사를
결코 비난하지 않은 말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송이 이 영혼도화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송들을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는 참 많은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지루해하지 마시고 즐겁게 계속 염송을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